네, 우리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역시 우리가 늘 강조하고 있는 어휘죠, 어휘. 그쵸?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최근 3년 사이에 더더욱 강해지고 있는데 기본 어휘의 정확한 쓰임을 묻는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단어장 나눠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거기 보면 일단 거기에 있는 단어들은 무조건 여러 가지 뜻을 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실제로 출제된 빈도와 출제된 의미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 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건 당연히 외워두시고 거기 있는 단어 뜻 중에서도 1번 뜻이 아니라 2번 뜻, 3번 뜻 이런 거 있죠. 그쵸? 얘네들을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외워도요. 우리가 기출되지 않은 단어가 6월이나 9월 그리고 특히 이제 11월 수능에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출되지 않은 단어를 너네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평가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어휘 생성 원리를 알아야 된다. 어휘 생성 원리라는 것은 일단은 접두하고 어근, 그 다음에 발음이 비슷하면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났을 때에도 기존에 알고 있던 단어를 활용해서 의미를 유추하는 습관을 꼭 들여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학습이 바로 어휘 학습이다. 이렇게 접두하고 어근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6페이지에 per 있죠, per. 그쵸? per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할 건데요. 단어가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어려우니까 이번 시간에 하는 per와 관련된 단어들, 그 다음 이제 다음 주 하게 되는 pre라든가 그 다음 주 하게 될 pro 있죠. 이렇게 요런 접두어들이 살짝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단어 뜻을 그대로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에 나왔을 때 그대로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들이니까 제대로 외워두시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36페이지를 보면 per는 관통, 통과의 의미가 있다 라고 보이죠. 그리고 의미 변화에서 1번 있죠, 1번. 1번에 관통, 통과, 즉 through의 의미가 있다. 거기에 별표 좀 해주세요. 거기에 별표. 그래서 per가 보이면 뭔가를 통과하는 거다. 이렇게 딱 보면 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보면 per는 through의 의미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일단 through가 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과인데, 이 through가 통과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전치사 through를 따로 공부를 했을 때에도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일단은 통과라는 것 당연히 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터널을 통과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through the tunnel 이렇게 하면 터널을 통과하는 그 뜻인데 터널을 통과한다라는 건 터널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쵸? 따라서 얘 자체가 통과라는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나간다라는 거 어떤 느낌? 지속성의 의미도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through가 지속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무엇도 per 있죠, per. per도 역시 지속의 느낌이 있단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속의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걸로 알고 있냐면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그쵸? permanent는 바로 어떤 의미니? permanent. 영구적인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per가 어떤 느낌이겠어? 통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러니까 per 자체가 약간 애매하면 두 가지 생각하는 거야. 하나는 뭐가 될 거고 통과가 될 거고. 근데 통과로 보기엔 좀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속되는 건가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그랬을 때 얘를 쓸 수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 또 똑같이 per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perpetual 이렇게 딱 쓸 수 있는 것처럼 per는 통과의 의미도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거 permanent, perpetual 그래서 영구적인, 영원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요거 우리가 또 이렇게도 이제 많이 봤었죠. 그쵸? eternal도 역시 그런 의미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통과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1번 관통 통과에서 permeate 거기 보이죠? 그쵸? 우리 다시 프린트물로 돌아와서 permeate의 별표 좀 해주세요. permeate. 그 옆에 이제 단어를 쪼개서 분석을 해놨는데 per가 through의 의미가 있고 mia 이게 이제 통과하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물체를 완전히 통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맨 오른쪽에 침투하다 거기에 별표 해주세요. 침투하다. 그러니까 이게 딱 단어의 느낌만 봐도 살짝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per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뜻만 기억해도 대부분 정답을 찾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대로 일단 기억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세요. 단어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침투한다라는 것은 어딘가를 통과하거나 무언가를 꿰뚫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꿰뚫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침투하다의 동의어 있죠. 그쵸? 침투하다 동의어 penetrate 적으세요. penetrate.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penetrate 관통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봤던 거니까 얘 같이 기억하시고 permeate 밑에 penetrate 그 다음에 또 통과해서 간다라는 거 그대로 통과의 느낌을 가지고 있니? 접도 per를 써서 이렇게 해서 pervade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BAD 요게 보이면 얘는 바로 어떤 뜻? BAD가 보이면 go 가다라는 뜻이란다. 그래서 통과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침투하다는 뜻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그 지금 BAD가 go의 의미에서 우리 요거 두 단어 기억할 수 있거든요. invade하고 그 다음에 evade 두 가지 이렇게 딱 다시 한번 적어주세요. 이따 또 나와요. 이따 또 나오니까 그때 보면 이제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가다라는 뜻으로 그대로 외워야 돼. BAD가 가다라는 뜻이고 그럼 얘가 붙었으니까 안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딘가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신의 땅이 아닌 다른 지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침입하다, 침략하다. 됐죠? invade, 침입하다, 침략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evade는 여기서 지금 e는 어디에서 나왔겠어? e는 항상 어디에서? 바깥을 가리키는 x에서 나왔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힘든 상황에서 바깥으로 가다 그런 의미에서 evade는 어떤 의미? 피하다라는 뜻이었죠. 그쵸? 그래서 invade는 침입하다, 침략하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evade는 피하다라는 뜻이니까 요거 생각나시죠? 그쵸? 선생님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했던 적 있잖아요. 일로 들어와서 피해. 이봐 들어오라니까 그래서 다 피해다라는 뭐지? 피하다라는 뜻으로 우리 했던 거니까 elude 그 다음에 avoid 다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근에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 어휘가 정확하게 문맥상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뭘까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단어 확실하게 외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서 강조 있죠. 강조. 모든 접두어는 뒤에 나오는 어근을 강조할 수 있는데 이 강조의 느낌으로 쓰일 때는 단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번에서 나쁘게 보이죠. 이 단어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3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3번까지는 잘 묻지는 않으니까 일단 1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퍼가 뒤에 나오는 어근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일 때는 단어를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뒤에 넘겨보세요. 뒤에 넘겨서 perennial 보이죠? perennial. 펼쳐주세요. perennial. 연중 계속되는 혹은 영구히 계속되는 그 뜻인데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그쵸?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일단은 뭘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도 지금 포로 시작하잖아. 그쵸? 포로 딱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여기에서 뜻이 어떻게 나왔어? 연중 계속되는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영구적인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포도 어떤 뜻이라고? 요거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요거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지속된다는 뜻인 거고 즉 요게 지속이라는 느낌을 갖는 퍼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방금 전에 연중 계속되는 그렇게 썼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거 보이죠? 이렇게 ENN 요게 딱 보이는데 요게 딱 적으세요. ENN, ANN 요게 뭘 가리키는 말? 요게 이어를 가리키는 말 적어보세요. 이어. 요게 이제 1년, 2년 할 때 그 연을 가리키는 건데 밑에 한번 나오죠. 그쵸? 밑에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 그 CF에서 오른쪽에 anniversary 거기 위쪽에 보세요. anniversary 어떤 뜻으로 나오니? 해마다의 기념일 이렇게 나오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기념일 아니냐? 그쵸?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거잖아. 제발 1년에 한 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뭐 매달 기념일이라고 막 자기 스스로 기념일을 만드시는 분이 집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요렇게 해서 anniversary가 바로 이제 기념일인데 요게 이제 뭐가 되겠니? 요걸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방금 전에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 그랬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두어라든가 어근들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여기서 verse 보이지? 그치? 우리 요거 했죠? verse라든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면 vert가 보이면 얘네들은 어떤 뜻이라고? turn. 그래서 돌리다라는 뜻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린다. 거꾸로. 그래서 뭐라고? reverse.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몸을 돌려서 피한다. 뭐가 있었을까? 몸을 돌려서 피한다. 그래서 avert, 그쵸? avert에서 몸을 돌려서 피한다. 해서 avert도 어떤 의미? 바로 avoid. 이렇게 했던 거 하나씩 하나씩 기억나시죠? 그쵸? 자, 그러면 anniversary까지 이제 쭉 살펴보면 ANN, 그 다음에 ENN, 요게 바로 이제 year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perennial은 이제 그 뜻은 알 수는 있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perennial에서 연중 계속되는, 영구히 계속되는 그런 의미에서 맨 오른쪽에 perpetual 다시 한번 밑줄거 주세요. perpetual 다시 한번 밑줄거 주시고 perpetual 밑에 요거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perpetual 밑에 요거 하나만 더 요것도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everlasting.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에요? lasting 이렇게 쓰면 그치 지속되는 그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 뭘 붙였어? ever를 붙였죠. ever를 붙여서 뜻이 어떻게 바뀌었니? 영원히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식으로 살짝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기억해야 될 건 ever 있죠. ever가 무엇과 함께 쓰이면 형용사라든가 ing 그 다음에 pp 얘네들하고 이렇게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요때 ever는 어떤 뜻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제외한 ever 있지. 중간중간 한 번씩만 ever 막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have you ever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들어가는 것들 있죠. 걔네들은 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됐죠? 이렇게 형용사 ing, pp 이렇게 쓰이는 ever를 제외한 중간중간에 ever는 그냥 없는 셈 쳐도 된단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느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잖아. 푸르른 하면 뭐가 되는 거니? green 이렇게 쓰는 거고 늘 푸른 뭐라 그래? 늘 푸른, 항상 푸른 ever green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lasting 지속되는 everlasting, always lasting 그렇게 해서 영구적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볼게요. 요거 있죠. 얘네들이 다 이어를 가리키는 말인데 근데 거기에서 요렇게 해서 얘가 살짝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 않냐? 그쵸? biannual, biennial 이렇게 쫙 보이는데 일단은 뭐 지금 여기 보면 얘가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이가 둘을 가리키는 거잖아. 한 바퀴 돌아가는 사이클이 두 개 있는 거. 그래서 자전거를 뭐라 그래? 바이스커 이렇게 쓰는 거죠. 바이가 둘이잖아. 그럼 얘는 어떤 뜻이야? 1년에 두 번이야? 2년에 한 번이야? 그니까 그래서 둘 다 똑같은 말인데 biannual 이렇게 쓰면 1년에 두 번이에요. 1년에 두 번. 그래서 요거는 biannual은 어떤 뜻이 되는 거고 twice a year 이렇게 딱 되는 거야. 1년에 두 번. 그래서 1년에 두 번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반년에 한 번 아니냐? 절반을 보통 뭐라 그러니? 절반에 S로 시작해서 semi라고 하잖아요. semi. 그쵸? 그래서 요걸 이제 semi 혹은 semi-annual 이제 요렇게도 이제 씁니다. 반년에 한 번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 잘 기억해야 돼. semi가 붙으면 절반. 그쵸? 절반이라는 느낌 같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1년을 학기를 보통 두 번으로 나누잖아. 한 학기, 그 다음에 즉 1학기, 2학기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누니까 학기를 그래서 뭐라 그래? 여기서 나와서 semester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아무튼 얘는 1년에 두 번이야? 얘는 뭐야? 똑같은 어근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를 뭐라 그러니? 비엔날레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대로 쭉 읽어가면 돼. 2년에 한 번씩 하는 축제 행사 그것을 비엔날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요건 한 번이야. 한 번인데 언제? 2년마다 한 번이니까 once every 2 years 이렇게 적어주세요. once every 2 years 2년에 한 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혼동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세요. biennial 그치? biennial 요거는 그냥 비엔날레 그렇게 읽으면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2년에 한 번이다. 얘는 1년에 두 번이다. 이렇게요. 자, 얘네까지 알아두시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밑에서 persecute 보이죠? persecute에서 박해하다, 괴롭히다. 밑줄. 살짝 어려운데 이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박해하거나 괴롭히는 건데 여러분 그 약간 그 종교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종교적으로 박해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이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종교를 바꿀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야. 그치?
하나님 믿을 거야? 안 돼. 야,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도 안 지내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야, 넌 조상님도 없니? 지금이라도 틀렸다고 말하면 그냥 모든 거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바꿀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괴롭히는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됐지?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감 잡을 수 있어? 자,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여기 얘기했지. 그치? 여기에서 뭐가 보이니? 여기에서 세큐 보이죠? 세큐. 이렇게 딱 적어주면 돼요. 아우, 저 따라오는 세큐. 넘어가자. 자, 그래서 계속 따라오는 세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세요.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세큐가 바로 이제 그 따라온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 이상이 함께 따라온다. 그래서 연속적인 해서 뭐가 보이니? 그 밑에 CF에서 두 번째 consecutive 밑줄 consecutive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연속적인 consecutive 같이 알아두시고 consecutive 밑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연속적인 요렇게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S로 시작하는 거 연속적인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치?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기본 어휘를 묻는다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겠죠? successive 그치? successful 이렇게 쓰면 성공하네.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인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라 기본 어휘를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 시험도 일주일에 그 100개 외우고 여기 있는 거 보충해서 같이 보는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3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우리 단어 시험 몇 개 받은 줄 아니? 단과할 때? 보통 300개 봤어요. 그럼 못 외우면 남아서 재시험 보게 시키고. 너 오늘 집에 못 가? 안 돼? 그래서 엄마한테 막 전화 오고, 엄마! 아니, 엄마는 그래서, 자, 어머니 이러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계속 전화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는 있었어.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단어를 많이 외우면 점수가 잘 나왔어. 근데 지금은 많이 외우면 헷갈려.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자, successive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persevere, 불표했어요. persevere. persevere는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고집하다. 밑줄.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고집하다. 야, 근데 이 persevere라는 단어가 살짝 어렵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요거 이 단어 그대로 있지 않나? 그치? severe가 바로 무슨 말이야? severe. 엄격한, 엄한. 밑에 보이지? 그치? 엄격한, 엄한 그 뜻인데 자, 적어보세요. strict. 같은 말이야. 그럼 persevere는 어떤 의미니? 여기서 per는 어떤 뜻일까? 통과의 뜻일까? 아니면 지속의 의미일까? 봐봐. 그치? 굴하지 않고 꾸준히 그 말이지. 꾸준히라니까 무슨 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잘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계속 좀 열심히 해야지. 안 돼. 네가 지금 잠 온다고? 정신 차려 있냐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야, 전에 저쪽 재수반에서 수능 만점 받은 애가 한 번 나온 적이 있거든? 수능 만점 받은 애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플래너를 썼을까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의 플래너를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제 복사를 해서 그걸 이제 재수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자료를 만들었어. 하루하루 얘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려고. 와, 단 하루도 학원에 안 나온 적이 없어. 재수 시작하면서 재수반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보통 종강은 수능보기 이틀 전에 하거든? 그때까지 공휴일, 그 다음에 일요일, 다 빠지지 않고 쭉 나서 계속 공부하는 거야. 심지어 모의고사 보는 날 있지. 모의고사 보는 날은 어떤 생각이 들겠니, 보통? 집에 가고 싶잖아. 힘들고, 피곤하고. 근데 안 가.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학원에서 10시에 끝나면 10시가 그냥 자기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3월 모의고사를 봤어.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근데 이제 3월 모의고사 보고 나서 거기에 그 친구가 뭐라고 적어 놓는 줄 알아? 멍청한데 의지도 없는 년. 이게 자신에게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거. 딱 그 표현이지 않냐? 이 친구가 진짜 멍청했겠니? 정말 의지가 없었겠니? 그치? 아니잖아. 그치? 야, 수능에서 다 맞은 애가 3월달 모의고사에서 틀렸으면 몇 개나 틀렸겠니? 사실. 몇 개 안 틀렸을 거 아니야. 근데 아쉬웠다라는 것이. 조금만 더 내가
신경 써서 봤으면 그러면 맞출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정말 엄격한 기준을 많이 적용한 친구가 그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플랜을 쓰시나요? 웬만하면 근데 욕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쵸? 자기 스스로에게 조금 좋은 말들 많이 하세요. 아니, 보통 이런 욕들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뭐 바꿔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조의 적도어를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굳이 욕은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선생님 항상 말씀드리는데, 공부를 잘 하려면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가 있어야 된다 그랬었지. 항상 약간 힘들 때마다 I'm a nice person.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오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 있죠. 그게 훨씬 더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persevere에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그 밑에 보면 괄호에서 오른쪽에 persist 그거 보이지? persist 별표해주세요. persist. 야,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친구는 어떤 친구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시스트에서 뭐가 나왔을까? 시스트에서 S 하나 빼주세요. sit.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야. 그쵸? 자기 자리에 앉아서 쭉 공부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의 기본 설정은 올해 그냥 공부하는 거고 공부하는데 살짝 힘이 들까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보는 거야. 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나는 그냥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가 지친다라고 생각하지 말 것. 지치지 않는다. 모든 건 다 멘탈이다. 그쵸?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봐봐. 한 며칠 했으니까 나 지금 피곤한데 3시간 공부를 했으니까 난 지금 졸릴 것 같은데 안 그래. 그건 마음 먹기 나름이야. 그렇잖아. 야, 우리 옛날엔 있잖아. 영화가 지금은 길게 나오면 2시간 반, 심지어는 아바타 같은 경우는 거의 3시간 가까이 되잖아. 과거에는 그렇게 영화를 제작하지 않았어. 왜? 사람들이 중간에 보다가 지칠 거래. 근데 3시간짜리 만들어 놓으니까 오히려 반응이 좋은 거야. 왜?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쭉 한다라는 거야. 왜? 1시간 반 지나면 화장실도 가고 싶고 힘들어야 할 텐데 왜 사람들이 3시간 동안을 끝나지 않고 잘 보게 될까?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내가 맘먹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쭉 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있잖아요. 공부할 때 꼭 1시간 지나고 나서 10분 쉬고 1시간 지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지 말고요.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나서 2시간 반이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 굳이 화장실 안 가도 될 것 같고 되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30분 더 해서 오늘은 3시간을 한번 채워볼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집중력은 트레이닝이야. 집중력을 훈련하기 나름인 거야. 내가 처음에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늘어가거든? 야, 너네 지금도 그렇잖아. 봐봐. 야, 초등학교 때는 수업 시간이 40분이었잖아. 중학교 때 45분이고, 고등학교 때 50분이고, 우리 지금 여기에서 보통 시작하면 1시간 20분 그대로 하잖아. 근데 할만하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사실은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자, 할만하잖아. 그치? 야, 대학교는 1시간이 아마 선생님 때까지는 75분이었어요. 75분이고요. 보통 이제 75분짜리 수업을 연속해서 해서 한 번에 일주일 강의를 끝내는 우리 단과 수업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잖아. 그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CF에서 perseverance, 밑줄. 인내란 뜻이 이제 왜 생기는지 알 수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는 거니까 인내란 뜻으로 perseverance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른쪽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오른쪽 올라가서 perspective 별표. 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원근법이라고 먼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이건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잘 나오는 건데, 원래는 관점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관점이란 뜻인데, 근데 이게 원근법이란 뜻으로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보는 관점이라는 의미에서는 이 단어가 제일 좋아요. 원래 관점은 보는 점이니까 뷰포인트 혹은 포인트 오브 뷰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 단어가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렇게 써요? 이 단어가 왜 더 좋은 뜻이 될까? 자, 여기에서 일단 뭐가 보이는 거고, 스펙 보이죠? 그쵸? 스펙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보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보는데 어떤 것을 통과해서 보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살펴본다. 이렇게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본다라는 것은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지.
이거 생각해줘. 일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뭔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림 속에 담고자 하는 전체를 다 살펴보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하고 그게 바로 뭐야? 원근법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일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는 것은 전체적 시야로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밑에 보세요. 밑에 그 예문에서 The object in the background are out of perspective 밑줄. out of perspective의 밑줄. 그래서 out of perspective는 원근법의 어긋나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commands a fine perspective에서 perspective가 조망이라는 뜻으로도 가능을 해요. 왜? 다 보인다 그런 느낌이야. 근데 이 조망이라는 뜻보다는 그 원근법이라는 뜻을 잘 기억하시고 이때 CF 보이지? CF의 별표, in perspective의 별표.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원근법에 따라서 그 뜻도 있지만 밑에 전체적 시야로 이렇게 적어보세요. 전체적 시야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거 기출된 표현이야. 평가가 기출된 표현이거든.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상황에만 네가 관심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다. 넓게 봐라. 전체적 시야로 봐라. 그러면 스트레스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 시야로 그랬을 때 in perspective 이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put 뭐뭐 in perspective. 그래서 뭐뭇을 놓다 어디로? 원근법으로 그런 의미에서 뭐뭇을 전체적 시야로 보다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합니다. put 뭐뭐 in perspective, 뭐뭇을 전체적 시야로 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perspiration 보이는데요. perspiration은 뭐 발한, 땀 그 뜻인데 바로 그 밑에 sweat glands 그 옆에 sweat 밑줄 sweat 이 단어 자체는 어려운데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perspiration이 바로 어떤 거란다? perspiration이 sweat 그래서 땀이라는 뜻인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살짝 알고 있는 어근일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배운 적은 있거든요. spire가 보이죠? spire. 그쵸? spire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spire를 breathe 이런 식으로요. breathe 해서 숨쉬다, 호흡하다 이걸로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얘기는 어떤 거냐면 숨쉬는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야. 얘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때 퍼는 뭘 가리키는 말? 이때 퍼는 통과를 가리키는 말. 우리 피부가 숨쉬는 구멍을 통해서 뭐가 나오니? 땀이 나온다. 그렇게 가야 돼. 피부가 숨쉬는 구멍을 통해서 땀이 나온다 해서 perspiration이 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spire가 그 숨쉬다 이제 그 뜻인데 우리 가볍게 복습 한번 해볼게요. spire 관련해서 우리 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spire 관련해서 요거 생각나시죠? aspire 그럼 무슨 말이야? aspire 숨쉬다. 근데 여기서 A는 어디에서 나왔고 AD에서 나왔고 그래서 가까이 원하는 것을 가까이 두면서 숨 쉬는 거야. 원하는 것을 가까이 두면서 숨 쉬는 거. 숨 쉴 때마다 거기에 가까이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열망하다, 동경하다. 그치? 자, 근데 그렇게 하면 살짝 느낌이 안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시험에 잘 나오는 느낌으로 요렇게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aspire는 그냥 desire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 aspire의 명사 형태가 aspiration이잖아. 이걸 열망, 동경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램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아. 알겠지? 그래서 aspire 같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생각나요? 이렇게 respire 그럼 무슨 말이니? respire 여기서 re는 바로 어떤 뜻이니까 여기서 re는 다시 그 뜻이잖아. 그치? 여기서 re는 again 그러면 되는 거니까 다시 쉬고 무슨 말이야? respire는 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엇과 같은 말? 바로 breathe 얘하고 같은 말인데 breathe가 숨쉬다라는 느낌의 한글 느낌이라면 respire는 호흡하다 그런 뜻의 약간 한자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봤던 게 요거 생각나요? inspire 그럼 무슨 말이겠어? inspire 안쪽에 됐지?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요게 안쪽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안쪽에 바람을 불어넣는다 무슨 말이야? 그치? 용기를 주다, 격려하다, 혹은 동기를 부여하다.
우리가 보통 영감을 주다라는 뜻으로 봤던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무엇과 같은 말이 되는 거라고 동기를 부여하다 motivate 있죠. 그렇죠? motivate와 같은 느낌이 inspire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in을 썼으니까 이제 안쪽이라는 뜻이 되지만 이렇게 딱 쓰게 되면 expire 발음이 겹치니까 뒤쪽에서 S 발음 하나가 사라진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expire에서는 x는 이제 역시 뭘 가리키는 말이니까 out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러면 어떤 의미니 expire는? 안쪽에 있는 바람을 싹 다 바깥으로 내뱉다 그 말이죠. 즉 숨이 다 빠지다라는 뜻이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무슨 말이겠어? 효력을 잃다 만기가 되다. 힘이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 효력을 잃다 만기가 되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엇과 비슷한 의미 이렇게 딱 되는 거죠. 끝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expire 이렇게 쓴다라는 것이. 그치? 그래서 이제 얘네들 우리가 이제 같이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보면 conspire 무슨 말이야? conspire. 자, con은 어떤 뜻이 있다고 했었어? con은 함께 그 뜻이죠. 그쵸? 함께 즉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호흡으로 안 좋은 일을 공모하다 모의하다. 됐죠? 안 좋은 일을 공모하다 모의하다. 그쵸? 그래서 plan과 비슷한데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바로 conspire. 그쵸? 그래서 어딘가를 파괴할 공모를 한다. 뭔가를 이렇게 훔쳐낼 공모를 한다. 그 느낌이 바로 이제 conspire.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렇게까지 해서 spire 관련해서 perspiration까지 알아두시고 CF 있죠? CF에서 perspire 밑줄 그어두세요. 그래서 땀을 흘리다 이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밑에 pertain 가겠습니다. pertain. 살짝 어려운데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 뭐 관련이 있다 혹은 속하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밑에 그 예문 있죠.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ase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 pertaining to 밑줄. pertaining to가 바로 어떤 뜻? 관련 있는 밑줄 그어주세요. pertaining to가 관련 있는 그래서 바로 그 밑에 pertinent에서 적절한 관련된 밑줄. pertinent에서 적절한 관련된 여러분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며 알고 있는 단어 뭐가 있니? 관련되어 있는 그치?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지 주로 related, relevant 이런 거 있지. 얘네들과 비슷한 의미가 pertinent, pertaining to 이렇게 같이 얘는 그대로 기억해 주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세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peruse 보이죠? peruse 펼쳐주세요. peruse 정독하다 혹은 통독하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peruse에서 이게 왜 정독하다, 통독하다 그 뜻이 되냐면 자 여기 딱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접두어나 어근을 알면 되게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보이죠? 그쵸? 이렇게 보면 돼. 그럼 뒤에 이제 use라는 단어가 있고 발음이 앞에 나오는 것과 붙어가다 보니까 peruse 이제 이렇게 읽는 거고 여기 봐요.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어디로 돼 있어? 그치? 여러분 그 정독이라든가 통독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에너지를 사용해서 책을 쫙 다 읽어가는 거야.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에너지를 use, 다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다 쓴다. 그런 의미에서 정독하다, 통독하다. 맨 오른쪽에 read 밑줄. 맨 오른쪽에 read. 그래서 read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게 에너지를 다 쓰면서 자세히 읽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꼭 기억한다. 요거만 생각하면 안 돼. use가 들어가서 사용하다. 이지랄 하지 말고 어떻게 본다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가는 거. 그게 peruse. 알겠죠? peruse 잘 알아두시고 밑으로 가겠습니다. pervade 아까 했죠? 그렇죠? 뭐뭐에 온통 퍼지다 가득 차다. 즉 스며들다 적어주세요. 스며들다. pervade가 아까 침투하다를 의미해서 여기서 스며들다. 그거 하나까지만 적어주시고 맨 오른쪽에 permeate 거기에 밑줄. 역시 우리 아까 봤던 거죠? 그쵸? 다 이제 복습이 좀 되죠? 그 CF에서 두 번째 줄 보면 evade, invade. 그치? 아까 언급했던 거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 percussion. 별표. percussion. 자, 여기에서 percussion은 그 중간에 보면 커스가 딱 보이죠? 그쵸? percussion에서 커스가 딱 보이는데 자, 여기 딱 보이시죠? 이런 것도 보면 그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딱 적어보세요. cuss는 strike, cuss, strike, cuss, strike. 치다,
때리다 그 뜻인데요. 뭔가를 때릴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귀에는 저렇게 들리나 봐. 우리는 뭔가를 때릴 때 퍽 이런 느낌이지만 그때는 카스 그런 느낌이 든대요. 아무리 봐도 나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때렸을 때 나는 소리가 카스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때릴 때 나는 소리 그렇게 해서 세게 부딪힌다. 그래서 충돌이라든가 타격이라는 뜻인데 근데요. 바로 그 밑에 악단의 타악기부 밑줄 요 단어가 이 뜻으로 더 잘 나와요. 여러분 그 타악기가 뭔지 아시죠?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뭐 북이라든가 드럼 같은 거 있죠. 그쵸? 그 타악기라는 뜻으로 그래서 보통 퍼커션 연주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퍼커션이 바로 그 타악기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요. 이 단어가 타악기라는 뜻으로 잘 나오기는 하는데요. 봐요. 그 어떤 거를 막 그 때리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드럼이라든가 그 다음에 북 혹은 징 있죠. 징을 이렇게 딱 때리나 생각해봐. 징을 딱 때리면 어떤 소리가 나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징을 딱 때리면 북이라고 생각해볼까? 북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북을 이렇게 딱 때리면 뚱 이렇게 울리잖아. 그치? 약간 요런 거야. 어떤 일이 이렇게 충격을 통해서 발생했는데 그게 계속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친다. 뭔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울림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요거 있지. 이렇게 repercussion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요. 뚱 죄송해요. 아무튼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다시 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어떤 뜻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울려 퍼지는 거 있지. 그치? 울려 퍼지는 거 반향 이 뜻인데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한다고? 영향을 미친다고. 그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영향이라든가 결과라는 뜻에 요거 있죠. 얘하고 같은 뜻으로 repercussion.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영향이라든가 결과란 뜻으로 repercussion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까지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또 단어 시험에 포함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문책으로 가서요. 오늘은 그 전치사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문책 97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여러분 이번 달에는 뭐 우리가 늘 그렇게 했긴 했지만 좀 더 열심히 해야 돼. 그쵸? 그래서 다음 달 초에 그래도 그 시험 잘 봐야죠. 살짝 그 걱정되는 건 뭐냐면 우리 그 시험 보기 전날이 그 지방선거 날 아니냐? 아무리 궁금해도 너무 그 늦게까지 그거 결과 확인하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날 시험 볼 때 머릿속에 뭐지? 답이 떠올라야 되는데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것만 떠오르면 안 돼요. 뭔지 알죠? 그쵸? 그러니까 살짝 걱정되기는 해요. 그래서 야, 그 시험 성적 있잖아. 재밌는 걸 조금 재밌다고 해야 되나? 남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한 번은 그 무슨 통계를 냈냐면 아이들의 수능 성적을 그 해에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궁금했나 봐. 나는 왜 그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올림픽과 월드컵이 있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에 아이들의 수능 성적을 비교를 했대. 당연히 언제가 더 좋을 것 같아. 그치? 월드컵과 그 다음에 올림픽이 있지 않은 해에 친구들의 성적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을 조금 자제하는 게 더 좋다. 이제 그 얘기 이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지금 6번 하고요. 6번하고 뒤쪽에 7번 그리고 8번을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그 6번 있죠? 6번은 그 97페이지 6번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줄에 upon reflection 밑으로 오세요. upon reflection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거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있죠? 98페이지에서 7번은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글쎄요 얘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gainst you 거기에 몇 줄? against you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 다음에 8번 있죠? 8번은 두 번째 줄 가운데 보면 where series featuring
featuring 거기 밑줄 featuring. 자, 지금 밑줄 그은 이 부분의 뜻에 주의하면서 쭉 한 번만 읽어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데 조금 신경 써야 돼. 조금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글을 읽어갈 때 있잖아. 처음에 약간 애매하면 주어하고 동사를 끊어서 보는 습관을 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잖아. 잘 보이는 곳에서는 끊지 말고 길게 읽어가는 습관들을 좀 더 들여주세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처음에 딱 보면 unemployed 이렇게 딱 보이죠? 한 직원이죠. 어떤 직원이야? 명사 뒤에 who니까 앞에 나오는 거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죠. 그쵸? 그럼 어떤 직원? 여기서 realize는 깨닫다. 그렇게 보면 돼요. 깨닫는 직원이죠. 뭘 깨달아? 자신이. 여기서 she는 앞에 나오는 unemployed 이걸 가리키는 걸로 봐야 돼. 자, 자신이 being pp니까 뭐뭐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isn't를 썼으니까 뭐뭐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신뢰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직원. 즉 자신이 동료들의 믿음을 못 받고 있다고 깨닫는 직원이야. 언제? with shared responsibilities. 그래서 이때 with는 뭐뭐와 함께 할 때 그렇게 보면 돼. 공유된 일과 함께 할 때, 즉 자신이 동료들과 일을 함께 할 때 동료들의 믿음을 받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직원에. 그치? 깨닫는 직원은. 자, 그러면 어디까지 일단 끌어봐야 되는 거냐? 자, 주어가 길수록 뒤쪽에서 명확하게 동사를 찾고, 얘는 아무리 봐도 동사죠. 그쵸? 동사를 찾고 동사 앞부분에 싹 다 주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될 건 봐봐. 그래서 who가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얘가 주격이죠. 동사지. 그치?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는 거야. 그럼 동사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을까? 관계대명사 주격이고 뒤에 동사니까 동사 realizes 뒤에는 당연히 목적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거, 주어가 보이네? 그리고 이제 동사란 말이야. 당연히 이때 주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겠어? 주격 관계대명사. 얘네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격이니까. 그쵸? 주격이니까. 그러면 동사 뒤에 당연히 보어라든가 그 다음에 목적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나올 건데 이 자리에 뭘 쓰는 경우가 있니? 이 자리에
그냥 명사 이런 것들 쓰는 것이 아니라 길게 뭐뭐라는 것 해서 뭘 쓰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that 다음에 또 주어 동사 보호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어떤 문장?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쓰는 경우가 있죠. 그쵸? 근데 요걸 봐야 돼. 자, 근데 여기에서 있잖아. 뭘 생략할 수 있니? 여기에서. 요거 생략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줘야 돼? 주격 다음에 동사가 보이고 또 뒤에 뭐가 보이면 또 주어 동사 이하가 보이지. 그치? 그러면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하가 딱 보이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서부터 뒤에 끝까지가 싹 다 뭐가 되는 거? 앞에 나오는 동사에 뭐가 된다라는 거? 목적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시험에 뭘 묻는지 알아? 시험에는 어법으로 나올 때는 이 자리 있지,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이렇게 딱 동사라는 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주어 동사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대로 보면 돼.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왔을 때,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출발하면 돼. 이렇게 딱 주어하고 동사가 보이고 요거 전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요거 전체가 바로 앞에 나온 동사 도구의 목적어인데 이때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고? 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동사 뒤에 또 뭐가 보이면 동사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보이면 뒤쪽에 하나의 문장 전체가 앞에 나오는 동사에 뭐가 된다? 목적어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뒤쪽에 뭐가 나온다라는 거, 뒤쪽에 또 이렇게 동사가 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법에서 자주 물어본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6평 때 있잖아. 그 어법 문제가 나왔을 때 동사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가능성이 크거든. 근데 단순히 그냥 주어를 길게 만들고 뒤쪽에 동사,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쉽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뒤쪽에 목적어 역할하는 문장 속에서 동사가 제대로 쓰였는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한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야? 동료들이 자신을 못 믿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직원은 어떻게 할 수 있어? might, 할 것이다. upon reflection, 일단 upon에서 up은 가로를 쫙 묶어주세요. on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쪽에 up을 붙였다. 그렇게 보면 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그랬을 때 뭘 써주니? depend on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depend upon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on을 강조하기 위해서 up을 썼다.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저거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맞겠냐? 봐봐. 일단 reflection은 뭘로 해석해줘야 맞을까? reflection. 반사란 뜻으로 해석해줘야 맞을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는 걸로 해줘야 맞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걸로 해줘야 되겠지. 그치? 반사 이거 아니잖아.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동료들이 일을 함께 할 때 나를 못 믿네? 그걸 깨닫는 직원은 어떻게 할 거야? 생각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니? 잘 들어야 돼. 생각해보고 나서 어떤 영역에서 내가 실망시켰을까를 알아내는 거지. 바꿔 말하면 어떤 영역에서 내가 동료들을 실망시켰을까? 그걸 알아내려면 뭘 해줘야 돼? 반영, 반사야, 생각이야. 생각이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거야. 나는 이걸 반사로만 알고 있고 반영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뒤에 보니까 뭔가를 알아내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단 upon reflection은 여기서 성찰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해요.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identify는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좀 보세요. 확인하다, 식별하다 그러지 말고 알아내는 거야. 그치? 왜? 생각하고 나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동료들을 실망시켰을까? 그걸 알아내는 게 맞는 거지. 식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identify가 최근에 특히 그 뜻으로 잘 나와요. 이게 이제 뭔가를 알아내다는 뜻의 find out의 의미로 잘 나온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영역들을 알아낼 거야. 어떤 영역들이겠니? 명사 뒤에 외우니까 앞에 나온 거 그냥 그대로 꾸며준다고 보면 되죠. 자, 어떤 영역들이야? 그녀가 consistently,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let down의 밑줄. let down 무슨 말? 실망시키다. 사람들을 다운시키는 거니까. 끊임없이 실망시켰던 영역. 내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 동료들을 실망시켰을까? 혹은 뭘 하지 못했던 거야?
따르지 못했던 거 적어주세요. 따르다, 지키다. follow는 지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거. 자, 이걸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없어도 되거든, 사실. 뭘 지키지 못했던 거? previous commitment니까 과거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그게 뭔지 찾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돼. 야, 지금 방금 전에 선생님이 through하고 on은 지금 가로로 묶어서 이제 없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봐봐. 얘 전치사인데 뒤쪽에 명사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얘도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 바꿔 말하면 through라든가 on은 기본적으로 전치사인데 명사 없이 쓰이면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부사처럼 쓰이는 거고 그때는 해석만 잘 생각해 주면 돼. 뭘 통해서? 얘네들이 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해석해 주면 돼. 자, 일단 through는 어떤 이미지니? 아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접두어 for 할 때 통과의 느낌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진짜로 통과야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야?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거야. 자신이 쭉 지키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약속을 했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on인데요. 접촉, 즉 가까이 이렇게 딱 적으세요.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의 약속을 가까이에 두면서 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 이걸 본다라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건 through야. through의 느낌만 잘 살려줘. 그리고 upon reflection과 관련해서 전치사 on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적어주세요. 쭉 필기하고 전치사 on 얘기 정리하고 뒤에 거 더 살펴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쭉 필기 한번 해주세요. 오른쪽에 그림까지 그려주세요. 우리 이 구문책이 끝나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 구문책이 끝나면 이제 S 모의고사하고 우리 이제 독해 그걸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할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 해석에 조금 신경 쓰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는 연습들이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6평 전까지 이렇게 조금씩 기본기를 잘 다져주시고,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6평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해를 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파악하면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주간지 과제 꼭 열심히 해주시고, 이제 우리 그 수능이 한 197일 정도 남은 거 아시죠? 그쵸? 금방금방 시간 가죠. 6개월 남짓 남았어요. 6개월 남짓이니까 나머지 6개월만큼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여기 딱 오는 약간 요런 느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거냐면, 위쪽만 생각하지 말고 가까이라는 뜻으로 좀 기억해 주세요. 가까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건 싹 다 on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붙여놨죠. 이게 on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on the blackboard 이렇게 쓰는 거야. 왜? on은 위쪽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 선생님 보면 옆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on은 그냥 붙어 있는 게 싹 다 on이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났을 때요, 봐요. 요렇게 있잖아. 이렇게 쓰면 이게 on이야. 근데 고개를 살짝 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도 on인 거야. 이렇게도 on인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도 이렇게도 on이에요. 그래서 지금 칠판에 뭔가 이렇게, 천장에 뭔가 이렇게 붙어 있지. 천장에는 뭐라 그래? on the ceiling이라고 하는 거지. 붙어 있으면 on이야. 분명히 천장 아래에 있지. 그치? 이런 것들 다 아래에 있지만 근데 on을 쓰잖아. 왜? 붙어 있으니까. 만약에 아래쪽이라고 해서 요렇게 쓰잖아. 그러면 금방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치? below라든가 under를 쓰게 되면 약간 요런 느낌이 오고, on은 붙어 있는 거. 됐죠? 그러니까 on은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싹 다 on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컵이 쟁반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쪽이 되는 거고, 야, 근데 두 번째 형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정원이 호수 위에 있다가 맞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정원이 호수에 가까이 붙어 있다. 가까이 붙어 있다. 약간 요런 느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봐야 돼. 무슨 뜻이야? 그녀는 살아가는데, 그녀가 어디에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거야? 일주일에 몇 달러에 가까이 붙어서 살아가는 거지. 뭔가에 붙어서 거기에 의지해서, 의존해서. 됐지? 그래서 이때 오는 바로 어떤 뜻이야? 가까이 붙어서 그것에 의존해서,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거 있지. 뭐뭐에 의지하다 그랬을 때 depend on, rely on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뭘까?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호랑이 옆에서 책을 쓰지 않았겠지. 저는 스릴 있겠다. 자, 아무튼 그러면 책이 어디에 가까이 있는 거야? 호랑이라는 소재라든가 주제와 가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뭐에 대한 적어보세요. on이 바로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가까이에서 다룰 때 그때 뭐뭐에 대한 그랬을 때 on을 씁니다. 됐죠? on 기억하시고, 그럼 얘는 뭘까? 봐봐. 지금 그 사람의 질병에서 들은 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at once, 즉시 보러 간 게 또 한 가지죠. 동작이 몇 개야? 두 개지. 두 개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니? 두 개의 동작이 on, 붙어 있는 거야. 그치? 두 개의 동작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끝나자마자 바로 이걸로 이어졌다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래서 on ing 혹은 upon ing 그렇게 하면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제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요 그림 그렸던 거 딱 요거 있죠? 그쵸?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붙어 있는 거구나. 사자마자. 그치? 어떤 두 개의 동작이 딱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냥 뭐뭇에 대한이라고 보면 돼. 우리가 그녀를 축하했는데 그 축하가 무엇과 가까이 있는 거야? 성공과 가까이 있는 거지. 자부심을 느끼는데 그게 무엇과? 영어 실력과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그냥 우리말식 해석은 뭐뭇에 대한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여러분, 그 7번은요, 그 중간에 이제 against는 사실 쉬워요. against는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against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오니까 그거 좀 봐야 되거든? 여기 봐요. One of the great risks of writing is that 쭉 보이네. 일단, one of 복수명사라는 거 볼 수 있지?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하나. 됐지? 뭐뭐 중에서 하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주어야?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겠지? 그치? 몇 개 중에서 하나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가 단수니까 뒤쪽에 is 이렇게 썼다라는 거 보이시죠? one of 복수명사 뭐뭐 중에서 하나, 맨 앞에 one이 주어니까 뒤에 단수 is를 쓴 거야. 자, 그러면
글쓰기의 커다란 위험 중에 한 가지는 대디합니다. Even the simplest of choices regarding wording or punctuation 이렇게 딱 보이죠? 자, 일단 봐봐. 동사 다음에 뭐가 보이니? 대시 보이죠? 그 뒤에 일단 뭐가 나오겠어? 또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심지어 가장 단순한 선택이야. 뒤에 regarding의 밑줄. 이때 regarding은 뭐뭐에 대한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떤 거야? 요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거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석할래? 그냥 단어라고 해석하면 될까 안 될까? 아닐 것 같지. 왜? 뭘 붙였어 지금? ing는 어디에 붙이는 거야? 동사에 ing 그렇게 하잖아. 그치? 그러면 wording에서 wording을 뭐처럼? 동사처럼 쓰라는 얘기잖아. 살짝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wording은 어휘 사용 혹은 어휘 선택 이렇게 적어봐요. 어휘 사용이라든가 어휘 선택. 살짝만 내가 디테일한 면들을 챙기면 돼. 요거 있지.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석해주는 게 맞겠어? 그냥 메시지라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치? ing를 붙였지. 그럼 뭐뭐 하기 약간 이렇게 해줘야 맞겠지. 메시지 전달하기 적어보세요. 메시지 전달하기. ing를 붙이면 동사의 느낌을 한번 생각해준다. 됐네요. 자, 그러면 어휘 사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punctuation은 이렇게 보면 돼. 요거는 당연히 어떤 뜻이야? 요건 구두점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구두점. 자, 그러면 야, 구두점이 뭔지 알지? 마침표라든가 쉼표를 어디에 쓸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선택이야. 어휘 사용이라든가 구두점과 같은 아주 단순한 선택도 가끔은 여기서 프레저디스가 뭘로 쓰였어? 봐봐. 조동사 다음에 쓰였지.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를 쓰였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편견을 갖게 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다. 자, 여기서 audience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줘야 맞겠어? 관객이라고 해석해줘야 맞겠어? 독자라고 해석해줘야 맞겠어? 독자라고 봐야지. 왜? writing 얘기 나왔으니까. 그치? 이해되죠? 자, 그러면 당신의 독자에게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gainst가 딱 보이잖아. 그러면 against가 보이면 against 앞뒤가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약간 서로 충돌하는 느낌인 거야. 그러면 against니까 너한테 반대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때 against는 뭐뭐에게 불리하게. 왜? 당신과 계속 이렇게 충돌하듯이 싸우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한 선택도 당신에게 불리하게 당신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나왔지. 그치? 그럼 요거 자체가 부정적 뉘앙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방식이겠어? 당연히. 됐지? 그럼 unfair에 딱 밑줄 그어서 밑줄 오이로 나오면 이건 맞는 거잖아. 왜? against가 쓰였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내용이 뒤에 나와줘야 맞겠지. 그쵸? 그래서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편견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게 딱 끊어봐봐.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어떤 사례가 나올 것 같아? wording이라든가 그 다음에 punctuation 약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선택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당신에게 불리하게 편견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고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래된 문법 규칙이야. 잘 들어 명사지. 명사 다음에 ing니까 이대로 꾸며주는 거 볼 수 있겠지. 금지하는 문법 규칙이 있어요. 뭘 금지하는 거야? 요거 알아야지. 이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봐야 되거든. split이 바로 무슨 말이야? split. 그치? 쪼개다 나누다 이렇게 생각해봐. 쪼개다 나누다. 그래서 분리시킨다는 느낌인 거야. 야, infinitive는 뭐가 되겠어? infinitive는 지금 무슨 얘기하면서 나온 거야? 우리가 계속 이런 그 맥락을 보일 습관을 들여야 되거든. 문법 얘기하면서 나온 거지. 그치? 문법 규칙 얘기하면서 infinitive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끝없는 거, 무한한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문법과 관련해서 infinitive는 뭘까? 문법 규칙과 관련해서 infinitive는 뭘까? 요 생각만 해주는 거야. 문법 규칙이니까 뭐 주어 동사 뭐 단수 복수 뭐 이런 건가? 이런 느낌을 가져가 주는 거야. 부정사 적어보세요. 부정사. 투부정사 할 때 그 부정사자. 왜 부정사를 infinitive라고 하는지 알아요? 원래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한한 그런 거잖아. 그럼 무한하다라는 끝이 없는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여기 딱 보면 fin이 바로 어떤 의미야?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적어볼까? 그래서 finish 생각하면 되잖아. 끝이 안 나는 거야. 왜? 부정사의 용법이 너무 많아서 딱 하나로 끝을 정할 수가 없어. 그치? to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to 부정사 있지.
어떤 용법 생각나니? 명사조용법,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 그리고 부사조용법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어? 원인, 조건, 결과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여서 끝을 낼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부정사를 인피니티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봐봐. 부정사의 형태는 어떻게 돼 있니? 부정사의 형태는 to 다음에 뭘 쓰는 거야? to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부정사의 형태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묶음이야. 근데 여기서 스플릿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한 묶음처럼 써야 되는데 to하고 동사 사이를 분리시킨다라는 거지. 그치? 그걸 분리 부정사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to 다음에 동사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뭘 쓰면서 중간에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를 집어넣는 거 있지. 그걸 부정사를 분리시킨다. to하고 동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걸 분리 부정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끔은 이거 물어본다. to하고 동사 원형 사이에 얘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뭐가 나오줘야 맞겠어.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당연히 부사가 맞겠지. 그치?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되겠어? 이 자리에 요거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자, 뭐 그런 거야. 그런 건데 실제로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아주 오래전 아니야. 최근의 일이긴 한데 아무튼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그대로 써야지 중간에 다른 거 쓰면 문법적으로 틀리다 그랬거든. 지금은 안 그래. 바뀐 것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너네 있잖아. 그 against 관련해서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뒤쪽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against 소개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교재에서 그 against가 들어가 있는 빈칸 한성 문제 풀 거예요. 아, against 이렇게도 활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수능에서 많이 묻는 전치사는 아까 on 있죠. on. 그 다음에 to. to는 근데 되게 간단해. 뭐뭐로 향하는 그 느낌만 가져가면 되고 그 다음에 against가 생각외로 잘 나와요. 왜 그런 줄 알아? 대부분 반대만 생각하니까. 반대가 아니라 요런 이미지라는 거.
그치? 이런 이미지라는 건 무슨 말이겠니? against 앞과 뒤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충돌한다.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 뜻도 있지만 서로 맞선다라는 느낌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서로 맞선다라는 거. 그리고 봐봐. 자, 원본이 있어. 원본이 있고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이렇게 사본을 만들었어. 그래서 다 끝나고 나서 원본과 사본이 똑같은지 이렇게 서로 비교, 대조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본의 첫 번째 부분과 사본의 첫 번째, 원본의 두 번째, 사본의 두 번째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against가 어떤 또 생기는 거야? 비교, 대조의 느낌도 같이 생기는 거야. 그쵸? 자, 일단 처음에 against는 어떤 의미로 보면 되니? 요거 그대로 활용하면 돼. 그래서 해석이 좀 자신이 없잖아. 그럼 against 앞뒤에 저런 느낌을 써줘. 그럼 되게 쉽게 볼 수 있어. 봐봐. 자, 연어가 헤엄을 쳤잖아. 그치? 연어가 헤엄을 쳤는데 그 헤엄치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다르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current는 강물이라든가 조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강물은 이렇게 흘러오는데 연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때 against를 어떤 의미? 뭐뭇을 거슬러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강물이 내려오는 방향과 연어가 헤엄쳐서 올라가는 방향이 서로 이렇게 충돌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니? 자, 여기는 이제 거슬러 그 뜻이 되는 거고 밑에는 이제 반대하는 그 말이겠지. 그치? 왜? 시민들이 투표한 것과 그 다음에 그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으니까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대하는 그 뜻이 되는 거고 참고로 찬성할 때 뭘 쓰는 거야? 찬성할 때는 그걸 받아들인 거니까 그때는 전치사 for를 씁니다. for. 그쵸? for를 쓰는 거고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있지? 요거 발표해 주세요. 다 무슨 뜻일 것 같아? 반대하는 뜻일까? 아니면 대비하는, 맞서는 그 뜻일까? 대비하는, 정원아. 대비하는. 봐봐. 여러분한테 질병이 습격해와. 그래서 바이러스가 존내 말게 막 바이러스가 야, 너 이리 와. 해서 막 습격해 온단 말이야. 그 바이러스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이 걸리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가 딱 다가오니까 우리가 바이러스한테 가라고 이렇게 맞선다라는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 보이죠? 어떤 의미인 거야? 우리는 질병에 대비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질병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노년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여러분 나이에 플러스 50이 돼 있다 생각해봐. 얼마나 우울하냐. 그치? 내일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막 70, 내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68, 뭐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이미 대학도 졸업했고, 뭐 손주가 대학 간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며 나는 대학 시절에 기억이 없는데. 그쵸? 그럼 이렇게 공격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맞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노년에 대비해서 약간의 돈을 저축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무슨 말인지 감 잡혀? rising river니까 어떤 뜻이 돼 있어? 이렇게 쭉 강이 올라온다 그런 의미에서 불어나는 물길 혹은 불어나는 수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불어나는 수위, 불어나는 강물에 대비해서 마을 사람들이 댐을 건설했다. 자, 맨 마지막 얘는 무슨 뜻일까? 그 그림은 괜찮아 보인다. 그치? 무엇과? 라이트 월은 무슨 말이겠어? 라이트 월. 밝은 벽이겠지. 그럼 밝은 벽과 그 그림이 서로 약간 어떤 느낌이야? 충돌하는 느낌. 그렇지. 충돌하는 느낌이니까 한쪽이 한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비되어, 대조되어. 적어보세요. 대비되어, 대조되어. 그래서 대비되어, 대조되어. 이렇게 잘 쓰인다. 자, 그럼 잘 들어. 자, 그러면 그 그림을 밝은 벽과 대조되어 괜찮아 보인다 그 뜻이니까 그럼 여기서 그림은 어두운 색일까요? 밝은 색일까요? 어두운 색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 왜? 밝은 벽과 대조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그림은 약간 어두운 톤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같이 해석해 보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against하고 오늘 정리를 했는데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필기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감 잡을 수 있을 거야. 맨 밑에 퀘스천에서 against를 쓸 거냐, on을 쓸 거냐 요걸 정리하시면 이제 감 잡아요. 적어주세요.
파운드는 때리다, 두드리다 그 뜻이거든. 파운드가 이제 때리다, 두드리다. 어떻게 해석해줘야 맞을까요? 봐봐. 그러니까 그 전치사 나왔을 때 있잖아. 전치사는 아까 그 전치사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막 화살표도 그리고 막 붙여놓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치사는 항상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군가 문을 때리고 있는 게 이제 그냥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둘 다 해석은 그렇게 되거든. 근데 차이가 있겠지. 봐봐, against를 쓰면 어떤 느낌이겠어? 막 문을 때리는데 문이 있잖아. 그 문이 그 때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문도 이렇게 약간 물리적인 느낌이야. 문도 이렇게 약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거야. 때려봐, 때려봐. 약간 요게 바로 against야. 알겠어요? 근데 위에 거 어떻게 되는 거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계속 쳐맞고 있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pounding the door는 약간 어떤 의미야? 문을 때려 부수고 있다는 느낌이 되는 거고, 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문이 그걸 버티고 있는 거니까 밑에는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against가 딱 보였을 때 약간 요렇게 보는 거야. 여기 딱 보이면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약간 요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쳐맞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버티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밑에 against를 쓸까, on을 쓸까? 니는 기대다라는 뜻이지. 둘 다 되거든? 근데 여기서 맥락상 뭐가 맞겠어? 그치? 뒤에 보니까 네가 힘이 들 때, 그치? 네가 힘이 들 때 나에게 기대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리고 나는 네가 캐리언 하도록 도와줄게. 캐리언은 무슨 말? 지속하다. 혹은 계속해서 살아나가다. 그 말이야. 아까 on이 그 지속이라는 느낌이 이제 있긴 하거든. 붙어서 쭉, 잘 들어. 붙어서 쭉, 생명줄을 끊지 않고 쭉 붙어서 간다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게 carry-on이야. 자, 그러면 뭐가 맞겠어?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한테 가까이 붙어 있으렴. 그게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맞아? on이 맞는 거야. 근데 만약에 against를 쓰면 어떤 의미지겠어? 나에게 기대어 봐. 기대할래? 기대봐. 기대보라고. 기대보라고. 약간 요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튕겨내는 게 lean against인 거야. 봐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딱 칠판에 기대고 있지. 그때는 lean on the wall이 맞겠어? lean against the wall이 맞겠어? 내가 벽에 기대고 있어. 뭐가 맞는 거야? lean on이 맞겠어? lean against가 맞겠어? against가 맞는 거야. 그때는 왜? 내가 벽에 기대는데 만약 벽이 무너졌어. 나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lean on이야. 근데 벽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잖아. 그치? 벽도 이렇게 안 무너지려고. 내가 힘을 행사하는데 안 무너지려고 이렇게 벽도 버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벽에 기대다. 그랬을 때는 lean against를 쓰는 거고, 저 때는 내가 가까이 너를 받아줄게. 그래서 lean on me 이렇게 쓴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마지막 그 마저 문장까지 읽어보고 쉬었다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그 부정사를 분리시키지 말라고 했어. 근데 그게 오래된 문법 규칙이고 잘못됐다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After decades of 수십 년간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거니? To split, 나누다. To never split, 절대 나누지 말라고. 그치? 지금 to 다음에 동사형 사이에 뭘 쓴 거야? 부사를 쓴 거죠. 부정사를 분리시킨 거지. 그래서 괄호에 방금 전에 했다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치?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대부분의 여기에 글표. 여기서 composition은 어떤 뜻일까? composition. 자, composition은 그 come은 함께라는 뜻이고 pose가 놓다라는 뜻이니까 뭔가를 두 개 이상 놓는 게 composition이잖아. 단어를 두 개 이상 놓으면 작문이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에 멜로디를 두 개 이상 놓으면 작곡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가 맞겠어? 당연히 글쓰기 나왔으니까 작문이라고 하자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작문의 전문가들은 이제 인정합니다. 분리된 부정사가 요거 있지? 분리된 부정사가 무엇이 아니라고 문법적인 crime, 여기서 crime 뭘로 맞아 맞겠어? 그치? 좋아요? 그래서 문법적인 오류가 아니라고 이렇게 해줘야 맞겠지. 그치? 진짜로 범죄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자,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아이스크림 드시고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